안녕하세요. 수능 확률 통계 문제 해설. 오늘부터는 표본 평균의 분포와 추정 관련된 부분.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통계학에 관련된, 진짜 통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문제 해설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확률 이 부분, 원리 확률 통계의 표본 평균 분포와 추정 4개 동영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설명이라고 할까요? 배경에 대한 설명 한 부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걸 한번 먼저 보시고 들어보시고 문제를 푸는 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쉽습니다. 뭐 처음이고 그러니까 웜업하는 기분으로 쉽게 쉬운 문제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6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집단 그러면 그게 X입니다. 그렇죠? X는 정규분포하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6이다. 여기서 표본 크기가 9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X바는 마찬가지 똑같이 정규분포하고 평균은 변함없고 0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9분의 16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하면 사실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 하자. 그럼 이거는 똑같이 Y는 정규분포하고 평균이 3, 분산이 4, N이 16 표본을 얻었으니까 Y바는 평균이 똑같이 3,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16분의 4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이건 뭐 다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라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균이 왜 X의 평균하고 X바의 평균, Y의 평균하고 Y바의 평균이 같은가 하는 문제. 분산이 있는데 분산을 왜 N으로 나누나 하는 문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아까 언급했던 원리 확률 통계 이 부분, 표본 평균들의 분포와 추정이라는 그 부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부 다 풀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외우느냐, 기계적으로 단순히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외우느냐, 평균은 똑같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배경을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고 외우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X바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Y바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만족시키는 어떤 값 A를 구하라.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이건 이제 표준화만 하면 돼. X바 가지고. 그렇죠? 자, P에 X바 크거나 같다 1. 이라는 거는 X바를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X바의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X의 표준 편차는 그냥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X바 같은 소위 통계량의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 어쩌면 아마 여러분한테는 그 표준 오차라는 용어가 생소할지 모르는데 그냥 표준 편차라고 그래도 누가 뭐 야단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용어상의 문제니까 이것과 Y바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양쪽을 전부 표준화시켜야 돼. 예? 표준화를 시키면 이점이 단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지금 X, Y 전부 어떤 단위를 갖고 있으니까 평균값도 다르고 분산값도 다르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X바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위를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시키면 X바를 표준화시키면 X바 빼기 X바의 평균 0. X바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가 정확한 말인데 이거의 루트죠. 그래서 3분의 4. 그러면 X바 이쪽을 표준화시켰으면 오른쪽에 있는 저것도
똑같이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4, 3, 3분의 4. 이거는 y바를 표준화시키면 y바도 3, y바 빼기 3 나누기 y바의 표준 오차, 즉 내용은 표준 편차. 뭡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뭐 2분의 1이든 2분의 1. 그러면 똑같이 오른쪽에도 해준다. a-3 2분의 1. 자, 표준화시킨 것들은 g로 표시할 수 있죠. g. 이거는 4분의 3보다 크다. 이거는 g예요. 표준화된 거는 z로 표시한다. z는 이거 2a-6이네. 2a-6. 그리고 이제 이런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는 z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평균은 0이야. 표준화된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에 대한 평균은 항상 0이고, 이래서 이제 0을 가운데다가 놓고 이 정규분포의 성질 전부 다 물론 알아야 되고요. 좌우 대칭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를 보면 4분의 3 뭐 여기쯤 있겠네요. 4분의 3보다 크다. 이것과 뭐 2a-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야. 이 두 개의 확률이 같으니까 면적이 같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럼 요 값을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 생각해 보죠. 요거는 4분의 3이야. 부호의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쓸 거냐 어떨 거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죠? 요 값이 2a-6이 마이너스 4분의 3 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A는 4분의 21. 미안합니다. 8분의 21. 2A가 그리고 A는 8분의 20. 아주 기본적인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문제, 표준화의 문제, 요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이제 쉬운 문제 축에 속합니다. 100% 맞춰야죠. 이런 문제가 만약 출제가 된다면. 또 좀 쉬운 문제입니다. 모집 단위 정규분포 어쩌고 할 때 그러면 x가 이렇다. 평균은 20이고 분산은 25인 정규분포 할 때 표본 크기를 16으로 했을 때 x바의 기대값과 x바의 표준 편차, 뭐 표준 편차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는 표준 오차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바는 똑같죠? 정규분포하고 평균은 20, 분산은 16분의 25. 그렇죠? 그러면 뭐 x바의 평균은 20. 그건 우리가 아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분산, x바의 분산이 16분의 15니까 이거에 루트 씌운 거네. 시그마 x바라고 표현한 거. x바의 표준 편차 분산에 루트 씌운 거. 그러면 뭐야? 25인데 4분의 5. 두 개 합하면 4분의 85.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쉬운, 오히려 1번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어느 방송사의 땡땡 뉴스의 방송 시간은 평균이 50분, 표준편차 2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방송 시간이. 그러면 뭐야?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 50. 분산 4. 정규분포를 따른다. 방송된 땡땡 뉴스를 대상으로 N이 9인,
n이 9인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조사한 방송 시간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예. 그러면 x바는 정규 분포하고 평균이 50, 분산은 9분의 4 정규 분포를 한다. 자, 표준화만 이것과 요 사실과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와 표준화 시킬 줄만 알면 그냥 쉽게 푸는 문제입니다. x바가 49와 51 사이에 있을 확률. 그거는 표준화를 시켜. 모두 표준화를 시키니까 49 빼기 50 나누기 3분의 2. 가운데 x바 마이너스 50 나누기 3분의 2. 또 오른쪽 51 마이너스 50 3분의 2.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그 원리 확률 통계 강의할 때 대문자를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강조를 했는데 중요하다고. 이게 확률 변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률 변수로 남는 거야. 예? Z라는 확률 변수를 표시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1.5 G 플러스 1.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네.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0을 기준으로 이 면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 정규분포표는 여기서부터 0부터 어떤 값 Z까지 값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0부터 1.5까지의 값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4, 3, 3, 2. 그러니까 저거의 2배. 2배 점 4, 3, 3, 2.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한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났는데 그동안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랬습니다. 예, 쉬운 문제. 역시 쉬운 문제 다뤘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201.5g, 표준 편차가 1.8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중 이미 추출한 9개 화장품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것도 매우 평이한 문제입니다. X는 정규 분포를 201.5, 1.8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해. 그런데 9개짜리 표본을 얻으면 얻었을 때 X바는 정규 분포예요. 평균은 201.5. 분산은 말하자면 3분의 1.8 제곱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어요. 예? 맞죠? n분의 1.8 제곱이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거는 x바가 200 이상일 때를 구하는 것이므로 또 표준화죠. x바. 기계적으로 표준화는 이렇게 그의 x바의 평균이고 x바의 표준 표점입니다. 1.8로 나누면 안 돼요. 3분의 1.8, 0.6이네. 0.6. 오른쪽도 똑같이 200 빼기 201.5, 0.6. 그러면 G가 언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나누기 0.6 하면 마이너스 2.5. 2.5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요게 이제 조금 어렵다는 그런 문제로 냈나 보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보다 클 확률. 이쪽 면적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면적은 이 면적과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G예요. 0.5에서 오른쪽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2.5 주어져 있으니까 0.5 빼기 이 값이죠. 이런 데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프를 조금 모양이 이상하더라도 이렇게라도 한번 그려서 여기 0 쳐놓고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해가지고 이 확률 값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꼭 연습을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1 빼기 0.0062가 돼서 0.9938 이 확률 값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어려워지는 문제.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공 1개, 3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공 n개가 들어있다. 1이 1개, 3이 n개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복 시행이야. 이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해서 얻은 두 수의 평균을 x바라 하자. x바라 하자. x바가 1일 때 49분의 1이라면 x바의 1대 기대값을 구하라. 자, x바의 기대값을 구한다. 그러면 딴 다른 조건이나 알려져 있는 것이 없고 x바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x바의 확률 분포를 알아야 돼. 네? 확률 분포를 알아야만 x바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n개가 들어있는데 이 n이 몇 개인가만 알면 금방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기를 x1, x2. x1은 첫 번째 꺼낸 공의 번호, x2는 두 번째 꺼낸 공의 번호. 그렇게 정의를 해서 첫 번째 꺼낸 공의 번호 뭐예요? 1 아니면 3이야. 아무튼 1과 3밖에 없으니까. x2는 도로 집어넣고 다시 꺼내는 거야. 그래서 x2도 1 아니면 3이야. 예? 예. 맞죠? 예. 그러면 1을 꺼낼 확률은 뭐예요? 1을 꺼낼 확률. n 더하기 1분의 1이지. 그렇죠? n 중에서 전부 다 이제 n 더하기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골라야 되니까. 예. 두 번째, 1일 확률. 똑같죠? n 플러스 1에 1 제곱. 자, 3을 꺼낼, 1과 3을 꺼낼 확률은 첫 번째, n 플러스 1분의 1. 1을 꺼낼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3을 꺼낼 확률. n 플러스 1에 3. 그렇죠? 예. 이거는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에 두 개를 곱하면 돼요. 예. 뒤에는 3, 3일 때는 n 플러스 1분의 n 두 번 다 제곱. 그렇죠? 예. 이렇게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을 x1, x2라고 하고 그것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래프, 도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x바가 1일 확률이 49분의 1이래요. x바가 1이다? 1 꺼냈을 때 x바는 1 아니에요. 딴 경우는 1, 3, 3, 1, 3, 3 이거 꺼내면 평균 평균이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로부터 n 플러스 1 제곱분의 1이 49분의 1이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n은 뭡니까? 6이야. 3번 공은 6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x바의 뭐예요? 확률 값들을 p x바는 1 아니면 이 경우 1, 3일 때, 3일일 때 x바는 2가 될 거고 1, 2, 3, 3 두 번 다 3을 뽑았을 때 x바는 3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게 여기 들어와야 될 거고 여기 들어와야 될 거고
3일 경우는 이 확률. 그런데 n이 6분의 1이니까, 예, 미안합니다. 6분의 1이 아니라 6이니까, 예, 요거는 49분의 1. 요거 두 개 n,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49분의 12. 이쪽은 3일 때는 6 전부 집어넣으면 49분의 36. 됐네. 그렇죠? 이제 x바의 분포를 알았으니까 뭐 기대값 구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확인할 거는 이것들 세 개를 우리가 구했는데 정말 맞는지, 계산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것들의 합이 1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것들의 합은 1.0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x바의 기대값 구하는 문제. 1 곱하기 49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9분의 12 3 곱하기 49분의 36 하면 분자들을 전부 다 합하면 133 49분의 133. 근데 뭐 PQ는 서로소라고 그러니까 7로 나누면 7분의 19. 그래서 P 더하기 Q는 26이다 라는 값을 선택하거나 풀거나, 여기 지금 뭐 1, 2, 3, 4 뭐예요? 고르는 문항들은 저는 그냥 여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찍지 않을 바에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니까 7분의 19 해서 PQ는 26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야. 원칙이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조금 이제 다른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n이 6인 게 나왔을 때, x의 확률 분포값은 1 아니면 3이죠. 그러면 7분의 1이고 7분의 6이죠. 그렇죠? n이 6인 거를 알았어. 줘서 구했다고. 네. 그러면 이 x에 대한 기대값은 x바의 기대값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x에 대한 기대값 아주 쉽죠. 7분의 9 나오는 거야. 미안합니다. 7분의 19. 예? 7분의 19. 이거는 계산이 이제 편해진다는 거예요. 1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7분의 6. 그래서 7분의 19가 나온다는 거고, x바의 기대값과 같다. x바의 기대값과 같다. 어떤 경우든 이 두 개, 이거는 성립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심플하게 뭐 풀 수도 있다. 근데 재주를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통적인 방법, 올바른 방법, 이걸로 접근하는 게, 아예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재주, 뭐 팁, 중요한 팁 있으면 중요한 팁으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다룰 필요는 아니지만,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6번 문제 다루겠습니다. 6번은 뭐 또 정규분포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느 지역 학생들의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0분이다. 분산은 30의 제곱이다. 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9명을 선택을 해서 조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함수를 이렇게 줄 때 GK, M 플러스 평균에서 30K를 더한 값, HK는 그거까지의 확률, 미안합니다. X네 여기, 그렇죠? X가 아니라 X, 조심해야죠. X. 여기는 X바가 30만에서 30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HK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들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해보죠. G0 이런 소리는 뭐예요? X가
G0은 K가 0이에요. 그러면 X가 M까지. 예. 그러면 X를 표준화시키면 X 마이너스 M 나누기 30. 이건 0 나누기 30. 그러니까 G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H0는 X파. 그러니까 X파. 이 X파의 분포도 써놔야겠죠. 평균은 M이고, 예. 9분의 30의 제곱. 9분의 3, 그러니까 10의 제곱이래. 3의 30의 제곱. 예, 10이란 말이에요. 예. X바가 M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X바를 표준화시켜야 됩니다.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10이네. 그죠? 10. M 마이너스 M 10. 그러니까 이거는 G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다시 한번요. 정규분포는 연속형이기 때문에 여기 이퀄이 등호가 붙었느냐 붙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문제 그대로 쫓아가 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 참 맞아. 두 번째 니은. 요거 하나 하면 이거 뭐 비슷비슷한 거니까 쉽다라는 확신이 들겠죠. G가 3, K가 3일 때 좀 편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G M 플러스 90 마이너스 M 나누기 30은 G 3 H 1 G X바에 대한 표준화예요. 예. M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M 나누기 10 G 크기를 마이너스 3. 예.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고 이쪽 마이너스 3보다 이쪽이고 마이너스 3보다 그거는 크거나 같다. 요것과 요것이 같으므로 이것도 맞아. 지금 G1 더하기 H 마이너스 1은 이식 그대로 이제 표준화되는 거를 전부 다 똑같이 하면 G M 플러스 30 마이너스 M 나누기 30 더하기 이제는 X바에 대한 표준화 G M 플러스 30 마이너스 M 나누기 10. 자, 조금만 더 한번 정리를 하면 G는 1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G는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것이 1이냐 하는 거죠. 틀림이지만 그래도 또 한번 G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작은 확률 3보다 클 확률 더한 게 1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부분 있어서 이건 거리. 그래서 맞는 거는 기읍과 디귿입니다. 비교적 오늘 다룬 문제들 정규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 그리고 표준화 G에 대한 표준화 G에 대한 면적을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로 만들어
좋습니다. 비교적 평이한 쉬운 문제들이고요. 다시 한번 표본 평균에 관련한 이야기,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 정규 분포 관련한 이야기, 또 표준화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는 100%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제대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보다, 다른 쪽보다 조금만 준비하면 100% 맞출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원리 확률 통계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간략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고 그야말로 원리를 설명해놨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